기본 정석에서 인수분해, 그 다음에 중 3-1에서의 인수분해, 그리고 실력 정석에서의 인수분해. 다 똑같은 인수분해인데 조금은 단계별로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1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는 일반적인 2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를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를 배워. 그러니까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은 다 나오는 인수분해가 3-1에서의 인수분해고, 그거는 보통 2차식까지만 다뤄. 기본 정석에서는 2차식과 3차식 정도까지에 해당되는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 물론 그거와 공식 이외의 간단한 인수분해를 하고, 지금 실력 정석에서는 공식을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러한 인수분해들, 약간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일단 인수분해가 무엇이냐부터 잠깐 얘기를 해버리면 어떠한 다항식이 있다고 할게요. 다항식, 그러니까 뭐야?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들의 합의꼴, 단항식과 단항식의 합의꼴로 이루어진 어떠한 다항식이 있다고 치자. 우린 그 다항식을 fx라고 했을 때 이 다항식을 곱셈의 꼴로 묶어주면은 우리 그것을 인수부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 fx를 그냥 무엇 곱하기 무엇 또는 곱하기 무엇, 이러한 두 개 이상의 그러한 값들의 곱으로 묶어주면 얘를 인수분해라고 해. 뭐 예를 들어서 이 fx를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꾸었다면 이게 하나의 인수분해인 거고, 우린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을 얘를 fx의 인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fx의 인수는 x-1도 있는 거고, 또 x 플러스 1도 인수고 x제곱 플러스 1도 인수죠. 그러면 이것도 인수인가요? 걔도 인수다라고 얘기를 해. 그냥 인수는 이 각각 하나하나의 괄호가 아니라 그냥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걔를 덩어리들을 어쨌든 인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우린 인수분해 보통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할 일은 이 fx라는 식이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만약에 딱 보이면 공통인수로 묶어준다였고, 공통인수가 없으면 두 번째, 얘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봤죠. 그 공식은 2차식과 3차식이 있는데, 오늘 배우는 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z세제곱 마이너스 3 xyz.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얘는 xyz 합에다가 제곱에서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럼 그때는 그놈을 치환해서 공통적인 인수들이 있는지,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치환으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주어진 식이 복 2차 식의 꼴인지를 또 확인해 보는 거죠. 복 2차식은 어떤 꼴이야? 주어진 식이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의 꼴이에요. 이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그 식이 인수분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이 식을 바꿨냐면 걔를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의 꼴로 바꿨고, 이때 이 p제곱은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더라 라는 건데, 이거는 잠시 후에 문제 풀면서 연습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복 2차식을 바꿀 수 있느냐 였고, 그것도 아니라면 다섯 번째, 문자가 여러 개라면, 문자가 막 3개고 문자가 4개야. 단항식들이 되게 많아. 그거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정리했었죠. 누구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자가 A, B, C 3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차수가 작을 수도 있어. 그러면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 여러 개인 경우는 차수가 작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보통 고차식의 인수분해 또는 고차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있었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어라. 그냥 0되는 인수를 찾아서 조립제법으로 나머지 식을 구해서 계산했었어. 자, 이게 인수분해의 큰 흐름인데, 물론 첫 번째부터 하나씩 생각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런 단계지만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얘는 이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찾아낼 수는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은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야. 공식부터 시작할 건데, 그런데 간단한 공식들, 그러니까 2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예 여기 문제도 없어. 그 정도는 이미 우리가 졸업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여기부터야. 이 식에 대한 이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요 식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이 식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암기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식으로부터 파생되는 식들이 몇 개가 있어.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오늘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할 거야. 똑같은 식을 얘기해서 어쨌든 암기는 시켜줄 테니까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치환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복 2차식에 대한 거는 어떻게 풀 것이냐, 문자가 여러 개면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고차 방정식으로 가거나 그 후에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2, 3, 4, 5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자라는 거야. 자, 그럼 그 중에서 복 2차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볼게. 복 2차식. 자, 복 2차식은 4차식이긴 하지만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2차식이 되는 경우를 복 2차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 2차식의 꼴은 이런 형태야.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의 꼴이야. 물론 x제곱의 4제곱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가 될 수도 있어. 이러한 형태를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이 복 2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해보는 거죠. 치환했더니 걔가 인수분해가 되느냐라는 것은 쉽게 공식적인 부분에서 2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맞추겠죠. 만약에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즉 이게 안 된다면, 얘가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어진 이 식을 p제곱 빼기 q제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 p제곱이란 누구냐? p제곱은 이놈을 만들 수 있는 제곱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해서 이 두 개가 나오는 꼴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야, 그 문제를 풀면서 할게. 그런데 제곱해서 얘가 되는 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제로 Q제곱이 될 수 있는 놈이 둘 중에 누구인지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복 2차식을 푸는 방법인데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해볼게. 필수 예제 2-1번이고요. 2-1번. 딱 봤더니 거기에 있는 세 문제가 전부 다 복 2차식이죠. 인수분해 문제는 그 형태를 보고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는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뭐야?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복 2차식이야. 그쵸? 그런데 첫 번째 거는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이란 얘기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이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되돌린다면 그럼 얘는 t 마 1, 즉 x제곱 마 1 곱하기 t 마 3, t 그러니까 헷갈려.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이놈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 1 곱하기 x 플러스 1이고 얘는 놔둬도 괜찮고 아니면 더 쪼개고 싶으면 무리수 범위까지 쪼개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는 끝났네요. 그쵸? 되게 쉽게 갈 수 있어. 물론 얘를 굳이 이거를 쪼개지 않고 x제곱 빼기 3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자, 이게 1번 정답인데 문제는 두 번째 거부터잖아. 두 번째 거 2번.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y제곱 더하기 y 4제곱을 인수분해하라 라고 했어. 자, 복 2차식까지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를 치환하는 거죠. x제곱을 a, y제곱을 b 라고 치환해 봤을 때 자, 얘가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 2차식은 일단 치환하는 거야. 이거는 실제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치환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치환했다고 생각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푼다? 주어진 식을 p제곱 빼기 q제곱의 꼴로 바꿔야 되는데 그 p제곱이란 얘기는 누구라고요? p제곱은 얘랑 얘를 포함하는 제곱식을 말한다고. 그럼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 제곱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뭘까?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제곱해주면 이 형태가 나오죠.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x제곱 빼기 y제곱을 제곱해도 x 4제곱 y 4제곱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둘 중에 한 놈은 되고 한 놈은 안 돼. 그걸 찾는 거야. 실제로 이런 꼴이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잘 생각해봐. 이거에다가 뭐를 빼야지 얘가 되죠? 9x제곱 y제곱이죠. 그쵸? 여기다가 9x제곱 y제곱 아예 그냥 예쁘게 붙일까? 3xy의 제곱을 빼주면 이 식과 이 식은 같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해야지 얘가 되느냐? 5x제곱 y제곱을 해야지 둘은 같은 식이야. 근데 얘가 q제곱은 아니잖아. 제곱해서 5가 되는 것은 무리수란 말이죠. 우리는 무리수까지를 확장하는 거는 별로 사실 예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둘 중에 당연히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p제곱 빼기 q제곱의 꼴을 만들려면은 즉 이러한 꼴로 가야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다음과 같이 간단 얘기야. 분명히 치환해서 먼저 인수분해가 되면 좋다야. 안 되면 그때는 p제곱 빼기 q제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P 제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제곱해서 요놈이 나오는 형태는 이거의 제곱이거나 이거의 제곱이거나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중에서 실제 뒤에 마이너스 Q 제곱이 될 수 있는 놈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끝난 거죠? 아, 이거 P 제곱 빼기 Q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P 플러스 Q P 플러스 Q 곱하기 P 마이너스 Q. 근데 더 이상 각각은 안 되네요. 그럼 요게 정답인 거야. 됐나요?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는 완전히 같은 문제야. 완전히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복 2차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 중에서 일단 요거 하나는 했네요. 하나는 했네. 그쵸? 복 2차식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자, 2-2번으로 들어가 보면 2-2번. 자, 분명히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런데 공식에는 없어. 그 인수분해는 공식 자체에는 그 식에 대한 얘기는 없어. 하지만 잘 보면 뭔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공통적인 부분은 치환해서 생각해주면 좀 더 깔끔해지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공식을 쓰든 뭐하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부분이 2-2번 문제죠. 2-2번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하래요. 근데 이걸 잘 봤더니 치환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쵸? 2-2번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T라고 치환하고 싶은 거야? 치환하고 싶은 거에다가 한번 그냥 동그라미를 쳐봐요. 치환하고 싶은 거에다가. 자,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걸 전체를 전개할 수는 없어. 일단 이 식은 예쁜 꼴은 아니에요. 예쁜 꼴은 아니야. 왜? 우리가 얘기하는 예쁜 꼴이라는 것은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게 예쁜 거고요. 인수분해한 얘기는 곱셈만으로 식이 이루어져야 돼. 곱셈만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는 곱했지만 뒤에 마이너스 24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인수분해된 게 아니잖아. 그것은 뭐야? 예쁜 게 아니라고. 그럼 얘를 예쁘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개한다고 해서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전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잘 보면 이 식 자체에서 공통적인 게 있는 거 아니냐. 누가? x제곱 더하기 5x가 공통이다. x제곱 더하기 5x가 공통이다. 그러니까 그 값을 t라고 치환을 해버린다면 조금 더 쉽게 전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주어진 식은 이꼴 t제곱 플러스 4t 6t니까 10t 더하기 24 빼기 24니까 그냥 이거네요. 그럼 얘는 t 곱하기 t 더하기 10이고 t가 x제곱 더하기 5x였으니까 t 곱하기 t 더하기 1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다시 이건 한 번 더 쪼갤 수가 있죠. x 곱하기 x 플러스 5 곱하기 뒤에 거는 안 되니까 저 2차식이지만 이거는 공식으로 쓸 수 없는 식이잖아. 그럼 이게 정답인 거죠. 이게 정답인 거죠. 자, 틀린가요? 여기까지 왔나?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을 쓸 수 있었고 2번 일반적으로 괄호 곱하기 괄호 플러스 k의 꼴이면 자, 이거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치환이었어.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묶어준다?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였어. 자, 괄호 4개랑 더하기 k가 있으면 얘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준다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풀 때는 자 누구랑 누구를 묶어야 된다야? x랑 x 더하기 3을 같이 짝을 지어줘야 되고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짝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런데요, 한 20문제가 나오면, 한 20개의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19개는, 20개 중에 19개는, 자, 이 문제 형태예요. 근데 얘랑 비슷한 꼴이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괄호 곱하기 괄호 더하기 kx 제곱의 꼴이 이런 문제도 있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뒤에 볼게 여기 뭐 x 플러스 1, 뭐 x 플러스 2 이런 꼴이니까 이 상수들의 합이 같은 두 개의 식을 묶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자 그냥 내가 얘기하는 의도에 의하면 그럼 이건 뭐겠어요? 상수항의 곱이 상수끼리의 곱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서 치환하는 문제예요. 잘 안 나와요. 한 20문제가 나오면 정말 아주 출제 빈도가 낮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와버리면 애들이 다 털려. 왜?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괄호가 4개 있으면 상수항끼리 합이 같도록 묶어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묶고 치환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린다고. 요 x, kx 제곱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특별히 뒤에 더하기 kx 제곱의 꼴이 있으면 그때는 상수항의 곱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그거를 치환 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거 역시 첫 번째 거랑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치환에 대한 얘기도 한 거야.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이 네 가지를 한다라고 했고 공식에 대한 부분은 이놈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이놈에 대한 얘기를. 그럼 이제 인수분해에서 다음 주제 2-3번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예요.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 자, 조금 덥나? 더우신 분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켰다가 다시 추우면 끌게요.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식의 인수분해는 문자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문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첫 번째는 차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차수를 구해야 돼. 뭐 A, B, C가 있으면 A, B, C의 차수를 다 구해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되고요. 만약 차수가 다 똑같다면 전부 다 같은 차수면 그냥 아무렇게나 뭐 알파벳 순으로 가면 되겠죠? 뭐 A, B, C가 있으면 그냥 A로 묶어주고 뭐 X, Y, Z가 있으면 그냥 X로 묶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 문자가 있으면 낮은 차수의 문자를 먼저 찾는 게 우선 순위입니다. 자, 요거 지우고 2-3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2-3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ACX 세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해보자 라고 했는데
보통 항이 4개 정도로 주어진 문제들,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냥 이 자체로 본다면 항이 하나, 둘, 셋, 넷. 항이 4개가 있는 이런 꼴의 문제는 둘 중 하나의 형태로 풀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다 정리해서 낮은 차수로 푸는,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주제,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상황이면은 낮은 차수를 먼저 찾고 그걸로 정리를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보통 4개 항이 있으면 2개를 묶어주면은 공통 인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얘는 2개씩 묶어준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인수를 뽑아내기는 힘든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렇게 봤더니 X에 대한 3차식이지만 A에 대해서는 1차식이죠. 그리고 C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1차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A 또는 C로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자, 여러 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이 식을 봤을 때 얘를 그냥 C로 할까요? 자, C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생각이 들어야 돼. 자, 문자가 여러 개야.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인수분해야지? 그게 아니야. 공식이 아니니까 일단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그거는 A로 정리하든 C로 정리하든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데 C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아마 문제가 좀 잘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럼 C로 묶이는 거는 AX 세제곱, 그 다음에 C로 묶이는 거는 마이너스 X 제곱 이거고요. C로 묶이지 않는 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인 거네요. 그럼 다시 이 식은 C 곱하기 얘는 X 제곱으로 묶으면 AX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거는 완전 제곱이죠. A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봤더니 AX 빼기 1이 공통인수다. 인수분해의 기본이죠.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라. 그러면 뒤에는 묶이지 않는 거를 다 써주면 되는 거니까 CX제곱 더하기 AX-1인 거네. 요게 정답이다. 간단하죠? 자, 문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근데 그 문자는 누구다? 차수가 작은 놈인 거다. 차수가 작은 놈인 거야.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봤더니 이거 X에 대해서 2차식이죠. Y에 대해서도 2차식이죠. 그럼 둘 다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 중에 아무거나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돼. 그냥 X, Y 둘 다 같이 있으면 보통 그냥 X로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또 아직은 이 필수 예제니까 끝까지 그냥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야, 그쵸? X로 그냥 정리하겠다. X로 정리하겠다. 왜요? X, Y가 있는 식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다항식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2차식 X제곱, 그 다음에 X로 묶이는 것은 마이너스 5Y 플러스 1X, 그 다음에 묶이지 않는 것은 4Y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2인데, 이것은 2로 묶어주면은 2y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다시 한번 요 식은 2 곱하기 2y 그 다음에 y, 이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죠?
자, 봤더니 우리 어떤 식을 세울 때 이거였잖아. 그 2차 방정식의 작성에서 x 더하기 알파 곱하기 x 플러스 베타를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됐었고, 그냥 근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이거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 한 놈을 알파 한 놈을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이 형태가 되는 두 놈은 얘랑 얘에 대해서 각각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4y 더하기 2,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얘랑 얘는 같은 거잖아. 이거는 간단한 2차식의 인수분해인 거야. 그래서 완성해주면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이거죠.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거네요. 실제로 얘를 전개해주면 이 식과 같다는 건 확인이 된다. 그러면 2차식에 그냥 한 문자로 정리했던 상황이었어. 그럼 3번도 마찬가지야. 3번. 우리 3번 문제는 되게 많이 풀어볼 텐데 3번 문제 봤을 때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이걸 봤을 때 절대로 겁을 먹지 말자고. 나 식을 봤을 때 왠지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두렵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손을 봐야 될까? 궁리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면 돼? 다 전개하세요. 다 전개하고 어떻게 하자? 문자가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A에 대해서 그냥 묶어서 그냥 계속 식을 쓰다 보면 계속 공통인수가 나오고 인수분해가 예쁘게 될 거야.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기본 문제니까. 자, 한번 실제로 세 번째 것도 싹 다 전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묶어보세요. 전개 후 묶어주면 그러면 정답 구할 수 있어. 자, 우리는 지금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자가 여러 개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삼각형의 꼴을 구하는 문제랑 연계돼 버려요. 왜냐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꼴의 문제는 A, B, C라는 세 변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거든. 그럼 결국 그것은 뭐야?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인수분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이제 삼각형의 꼴을 구하는 얘기에 대한 걸 좀 해볼게요. 도대체 이것은 어떤 삼각형이냐? 삼각형의 꼴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 삼각형의 꼴을 구하라.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라면, 삼각형의 꼴을 구하는 문제가 객관식이라면 느낌이 와요. 정답이. 객관식이면 딱 봤을 때 문제만 보고 풀지 않아도 얘는 정답이 무엇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거의 한 90%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느낌만으로 10문제를 풀었을 때 느낌으로 푸는 거니까 한 10문제 푸는데 한 3분 정도만 풀어요. 그냥 느낌으로 찍는 거야. 10문제를 3분 내에 라고 한다면 거의 90점은 나와야 돼. 객관식일 때는.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지난 시간에 대칭형이라는 걸 배웠다? 대칭형. 뭐죠? 문자를 서로 바꿔도 만약에 x랑 y에 대한 대칭형이면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써도 식이 변하지 않는 형태라면, 그렇죠? 그런 거 대칭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객관식 문제야. 삼각형의 꼴을 구하래. 근데 그 주어진 식이 대칭형이야.
대칭형 또는 순환형이야. 그러니까 문자가 어쨌든 A랑 B랑 C가 서로 동등한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오케이,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A랑 B랑 C가 서로 지들끼리 순서를 바꿔도 식이 똑같아. 그러면 결국 A, B, C의 최종적인 결과도 서로 같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A, B, C가 다 같은 놈이잖아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A, B, C의 형태가 대칭형이라면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닌데 그냥 뭐야? 아마도, 그러니까 maybe죠. maybe. 아마도 정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느낌인 거죠. 느낌. 또는 문제를 푸는데 세 문자가 있는데 A만 혼자 특별해. A만. 그러니까 B랑 C는 서로 대칭형이야. B랑 C를 순서를 바꿔도 식은 똑같아. 근데 A만 혼자 특별해. 그러니까 A만 특별하면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 결과는 어쨌든 A만 특별하면 A가 B변인 직각 이등변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B랑 C가 같은 이등변이 되거나 그렇게 될 거야. 왜? A만 특별하다고 했으니까 B랑 C는 그 둘 다 똑같은 놈이란 얘기잖아. 그럼 최소한 B랑 C는 서로 같은 결과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A라는 문자 혼자 특별하고 B, C가 만약에 똑같은 그러한 권력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걔는 B = C인 이등변은 돼요. 근데 그게 뭐 직각 이등변일 수도 있고 그냥 이등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등변은 될 거라고. 자, 나는 객관식 문제라면 선생님은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요. 근데 너희들 보고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 푼다고. 그렇게 풀어도 그냥 나는 10번 찍으면 10번 다 정답이 나와. 근데 여러분도 그런 감각을 좀 가지면 나중에 찍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객관식일 때의 특별한 상황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일단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최소한 삼각형이 되려면 이 변의 길이가 A고 변의 길이가 B고 변의 길이가 C면 A랑 B랑 C는 일단 전부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A, B, C가 다 양수니까 A랑 B랑 C를 더해도 무조건 양수인 거야. 0이 될 수는 없어. 게다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죠?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더 커야 돼요. 그 말은 A랑 B랑 더했어. 근데 거기다가 C를 뺐어. 이 부호는 무조건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죠. C가 제일 긴 변이어도 나머지 두 변의 합이 그 C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고. 그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잖아. 이건 무조건 양수죠. 똑같이 B 플러스 C에서 A를 빼도 무조건 양수죠. C 플러스 A에서 B를 빼도 무조건 양수죠. 이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 거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는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찍을 수는 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문제 풀면 되니까.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어떤 식을 푸는데 그냥 A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B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치자. 얘를 곱한 게 빵이래요. A랑 B랑 곱한 게 빵이래요. 뭔 말이죠? A 곱하기 B가 0이면 뭐죠?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거죠. A가 0 또는 B가 0이죠. 봐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변의 길이가 소문자 ABC야. 근데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 풀다 보니까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b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빵이 나왔어. 자, 정답 뭐라고 써야 돼? 이거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제 그렇게 물어봐 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 c제곱이 a제곱 빼기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 즉 얘가 0 되는 동안 c가 빗변인 직각인 거죠? 얘가 여긴 것은 a랑 b랑 같은 이등변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 선생님 얘는요 c가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라고 말한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이반 테스트 문제 이 문제 있었거든. 애들 다 틀렸어. 보면은 진짜 다 틀렸어. 여기까지 풀었다? 너희들이 최근에 풀 이반 테스트 문제 있었으니까 풀니까 정답이 얘가 나왔어. 근데 C까지 나왔는데 답은 다 틀렸다고. 정말 정답률이 5%가 안 돼. 다 틀렸어. 다 뭐라고 했어? 다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다고. 그게 아닌 거죠. 왜요? 곱한 게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라고. 그리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정답은 뭐야?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또는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직각 이등변이 아닌 거야. 뭔지 알겠죠? 곱한 게 0인 것은 뭐야? 또는인 거야. AND가 아닌 거라고. 그럼 언제를 AND를 쓰는 거냐? 연립방정식이죠. 어떤 식을 연립했더니 A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0이 되는 이 식이 있으면 즉 이 두 식을 연립한다는 얘기는 뭐야? A가 0 그리고 B가 0인 거잖아. 이게 AND라고. 이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아 얘가 A 빼기 B는 빵인 게 나왔고 이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왔다면 그때가 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라고. 연립방정식의 결과가 AND인 거고 곱셈의 결과가 0이 된다는 것은 AND가 아니라 또는인 거예요. 또는인 거야. 또는. 이거 제발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기하잖아. 객관식 같은 경우는 안 틀린다고. 이거 딱 보면은 객관식이면 제로 정답을 찍어낸다고. 근데 주관식으로 나온 순간 얘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는 AND라는 OR의 개념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를. 자, 별로 풀고 싶은 문제는 아니에요. 풀고 싶은 문제는 아닌데 어쩔 수 없으니까 풀어야 돼. 2-4번입니다. 2-4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a 4제곱 마이너스 ca 세제곱 플러스 b 빼기 c 곱하기 c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빼기 c제곱 곱하기 ca. 풀어야 돼 이거 진짜? 마이너스 b 4제곱 더하기 b 세제곱 c 더하기 b제곱 c제곱 빼기 bc 세제곱 빵이래요. 자, 나 지금 맞게 쓴 거겠지? 자, 잘못썼으면 난리 나는데. 자, 이거잖아요. 아,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얘들아, 식이 길다 하더라도 이건 뭐야? 삼각형의 꼴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 문자가 포함된 인수분해 문제거든. A, B, C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식은 어느 문자에 대해 정리해야 돼요? 이 식은? 자, A에 대한 몇 차식이다? 4차식이죠. 4차식이잖아. B에 대해서도 4차식이죠. B 4제곱 있으니까. 그런데 C는 몇 차식이다? C에 대해서는 3차식인가요? 가장 큰 차수가 C 세제곱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대해 정리해야 된다? C라는 문자에 대해서 일단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C로 정리하는 거죠. C에 대해서. 자, 왜 C에 대해 정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삼각형의 꼴 문제는 분명히 여러 문자가 있는 인수분해인 거고, 그러면 가장 낮은 차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C가 제일 차수가 작다고. 그러면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거를 계속 묶어서 식을 계속 끌어내다 보면, 자, 이거 그냥 결과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로 하고 나 정답만 쓸게. 나는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원맨쇼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A 빼기 B. 아무튼 이거를 묶어서 정리하면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냥 식이 길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일단 얘는 뭔데요? 얘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결정 조건이잖아. C에서 A를 빼고 B를 빼면 항상 그 값의 부호는 뭐다? 음수다. 삼각형, 그쵸? 가장 긴 변이 C다 하더라도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합이 크니까 C 빼기 A 빼기 B는 무조건 음수예요. 얘는 항상 음수니까 0이 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쓰레기야. 그럼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야. 항상 음수니까. 그럼 결국 이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거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인 거니까 곱한 게 0이라는 것은 뭐다? OR이다. AND가 아니다. OR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얘가 0이거나 즉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또는이 포인트라고요.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다. 즉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정답 써야 되는 거죠. 절대 직각 이등변이라고 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저 곱한 게 0이면 또는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에 또 직각 이등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되나요? 우리 아직 두 문제가 더 남았네요. 중요한 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만 이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를 들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할 건데, 자, 우리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 중에서 실력정석에서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공식이 이거예요. 3차식인데 미지수가 3개인 3차식. 그런데 미지수가 3개인 3차식의 인수분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식은 항상 외울 때는 좌변을 이렇게 써야 되죠.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 B, C 라고 써야 돼. 자, 이 식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얘를 변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이걸 변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주어진 이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변형한 거야. 첫 번째 변신한 거죠. 변신. 자, 두 번째 변신은 이 식을 뒤에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뒤에 있는 이놈은 2분의 1로 빼버리면 2분의 1을 빼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주어진 식은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a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a제곱이고요.
얘도 b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이것도 c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여기서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하나를 해버리면 a 빼기 b의 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해버리면 b 빼기 c의 제곱이고, 마지막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 해버리면 c 빼기 a의 제곱이 되니까, 그리하여 이 식을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버리면 안쪽에 있는 놈은 a마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3차식인데 미지수가 3개인 3차식의 인수분해는 오직 공식은 이 한 놈밖에 없어. 오직 이거 하나야. 근데 그 식은 두 가지로 변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변신이 가능하다. 이 얘긴데,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면서, 곱셈 공식의 변형 굉장히 중요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큰 포인트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었다고.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러면 이 식은 변형이 가능한데 어떤 식의 변형이 가능하냐? 두 가지가 보통 나와요. 첫 번째는 그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가 된다면,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이제 무시하시고, 어쨌든 이 식이 성립한다면 그 말은 뭐야?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 값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값이 0이란 얘기는 결국 이 식으로 본다면 얘가 0이란 얘기고, 얘가 0인 것은 뭐라고요?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0이다.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거야. 아니면 또는 얘가 0인 거야. 근데 얘가 0이란 얘기는 뭐다? a랑 b랑 c가 다 같다는 얘기죠. 제곱이 0이니까 다 빵빵빵. 그러니까 a랑 b랑 c가 다 같은 거야. 그럼 어떤 문제에서 얘를 만족한대. 근데 그놈이 삼각형이야. 삼각형이면 a, b, c랑 0 될 수 없잖아. 그럼 결국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물론 아까 객관식이면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건 대칭꼴이잖아요. a, b, c가 다 균등하잖아. 당연히 정삼각형이겠죠.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정삼각형인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변형하는 거죠. 이 식을 가지고. 그럼 얘가 0이라면,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다면, 그럼 얘가 0이란 얘기고, 그럼 걔가 0이면 결국 얘가 0인 거다. 얘가 0이란 얘기는 뭐다? a랑 b랑 c가 같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역도 성립해요. 그 말은 a, b, c 합이 0이면, 합이 0이면 얘는 얘랑 같은 거야. 또 a랑 b랑 c랑 다 같으면 당연히 a, b, c 같으면 당연히 얘랑 같겠죠. 그렇죠? 라고 거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식은 목숨 걸고 아까 내가 암기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식이 변형돼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얘랑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바로 딱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A, B, C 합이 0이거나 A랑 B랑 C랑 같은 걸 말합니다. 또 문제 중에서 얘랑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A랑 B랑 C랑 같다는 얘기구나 라고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왜냐? 여러분들이 내년에 내신을 볼 때 결국 여기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인수분해의 킬러 문제는 이 식의 변형이야. 우리 얘기하잖아 지금.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에서 실력 정석에서는 뭐밖에 안 나온다? 이거밖에 안 나오고 있다고. 근데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오늘 되게 많이 볼 거야. 그 말은 뭘까요? 실제 내신에서도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 문제는 결국 이 형태를 가지고 바로 빠르게 개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야. 그래서 요 식은 목숨 걸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자. 우리 방금 전에 썼던 공식을 지웠는데 3차 방정식에 자, 인수분해 미지수가 3개인 3차식의 인수분해 그 식은 머릿속에 꼭 박아두셔야 되고, 그거를 연상하면서 2-5번 그리고 2-6번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2-5번. 자, 그래도 아쉬우니까 공식을 다시 한번 그냥 빠르게 써볼까요?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 식이었죠? 는 첫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라고 쓸 수도 있었고, 다시 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나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었다. 자, 이 공식이었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ABC가 세변의 삼각형의 길이다. 세변의 길인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가 된다면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방금 전에 이미 얘기는 다 끝낸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가보면, 첫 번째 객관식이라면 이 형태만 보고 바로 찍을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왜? 이게 무슨 꼴인데? 대칭형이잖아요. 대칭형이기 때문에 결국 A랑 B랑 C는 서로 같은 권력 구조를 갖고 있겠다. 그러면 A, B, C가 같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삼각형은 정삼각형밖에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것도 없어. 시간도 없어. 정답을 찍어야 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찍으면 된다? 느낌. 정삼각형이라고 찍으면 될 거다. 그럼 느낌으로 풀지 않고 얘기한다면, 근데 얘는 뭐라고요? 암기해야 되는, 그냥 암기가 아니라 목숨 걸고 암기해야 되는 그 식인 거라고. 곱셈 공식의 변형이었죠. 자, 얘랑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이놈이 0이란 얘기고, 이놈이 0이란 얘기는 이놈이 0이란 얘기니까 이놈이 0이란 얘기 뭐라고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였다. 그러니까 주어진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A, B, C 합이 0이 되거나 아니면 A랑 B랑 C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이면 변의 길이 합은 0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 얘가 0이란 얘기고, 그것은 정삼각형입니다. 자, 암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0.3초 정도, 0.3초야. 그 이상 걸려도 안 돼. 딱 이놈 정삼각형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너무나 유명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놈인 거고, 전반적으로 이 식을 쓰면서 직접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럼 두 번째, 이거의 두 번째 문제. 그럼 P라고 하는 식을 얘라고 놓자. 이 식을 P라고 하자. 이 식을 P라고 했을 때 이제 그 A, B, C를 각각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그러니까 A라는 식 대신에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를 쓰고 B 대신에는
H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고 쓰고 C 대신에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쓴다면, 자, 이렇게 바꾸면 이 바꾼 식은 원래 식의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은 동치 변형인데, 그럼 이렇게 바꾼 이 값은 같은 식이니까 1번, 2번, 3번, 자, 셋 중에 어디다가 대입하는 게 좋겠니? 1, 2, 3번 중에서 변형된 식을 어디다가 대입할래요? 3번식에 대입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요? 그럼 3번식에 집어넣어요. 변형된 식을. 그러면 A 대신에 얘를 쓰는 거야. B 대신에 얘를 쓰는 거야. C 대신에 얘를 쓰는 거야. 그러면 A, B, C 합은 얘랑 얘랑 얘를 더한 걸 말하는데, 이거 세 개를 더해도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네요. 그럼 3번식에 의해서 바꾼 식을 P'이라고 한다면, 그 P'은 2분의 1 곱하기 3번식에서 그럼 A, B, C 합이 얘 합인 거니까 그 합도 역시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이랑 이게 A고 이게 B로 바뀐 거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야. 근데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니? C는 지워지고 빼니까 2B 마이너스 2A가 되네? 그럼 이게 2B 빼기 2A로 바뀌죠? 근데 걔를 제곱했으니까 제곱해주면 4 곱하기 A 빼기 B의 제곱이네요. 2B 빼기 2A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니까 4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B 빼기 C의 제곱은 여기서 얘를 뺀 거의 제곱인데,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A는 지워지고 빼니까 2C 마이너스 2B의 제곱이죠. 여기서 제곱해버리면 4가 밖으로 빠지겠네? 그럼 똑같이 다 4가 밖으로 빠질 거야. 4가 밖으로 빠질 거야. 4가 밖으로 빠질 거야. 가 될 테니까, 주어진 이 식을 4를 아예 밖으로 싹 빼버리면 4 곱하기 P랑 같은 거다. 그러니까 원래 식의 4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간단하죠? 자, 식 자체는 빠르게 바꿀 수 있어야 돼. 한 가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2번 형태, 3번 형태로 다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변형된 그 형태, 그거 이외에도 곱셈 공식의 변형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식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0이라는 것은 결국 A랑 B랑 C랑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어. 식의 변형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했어. 뒤에 계속 나와요. 2-6번입니다. 2-6번. 6번. 바로 첫 시간에 다항식의 연산을 하면서 곱셈 공식을 배웠고요. 곱셈 공식을 하면서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대칭형이란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 대칭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 거냐? 대칭형은 일단 대칭형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고, 대칭형 문제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귀결된다. 대칭형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귀결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된다? 미지수가 만약에 x랑 y 두 개면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구한 후에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는 거다. 만약에 미지수가 3개면 x, y, z,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x, y, y, z, z, x x, y, z 3개를 구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가는 거다 라고 말을 했었어. 그러면 2-6번은 이미 첫 번째 줄에 친절하게 미지수 3개인 그 식에 대해서 이미 구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a다. x, y, y, z, z, x의 합을 b라고 하겠다.
x, y, z의 값을 c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아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풀어낸 상태에서 특정한 값들을 구하라는 얘기는 무엇인 거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해보자 라는 의도인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1번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이거래요. 또 나왔죠? 자, 얘랑 관련된 식은 오직 하나다. 얘랑 관련된 식은 only one이다.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이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빼기 3x, y, z까지 한 식을 쓰자라고 했었고, 자, 이 식은 only one이죠? 자, 얘를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 세 개를 이용해서 풀려면 그 중에서 첫 번째 변형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이꼴 x, y, z 합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인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얘를 구하시가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여기에다가 얘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야. 그죠? 끝났네요. 자, 얘는 누구다? 얘는 A다. 그리고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얘는 이 A를 제곱한 다음에 B의 3배를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것은 A제곱 마이너스 3B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은 얘를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3 곱하기 XYZ C네요. 그래서 원하는 값은, 자, 이놈이 되는 것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제곱이 나오는 꼴에 대한 변형은 일단 기본 원형은 오직 하나야. 이식. 가장 기본식. 목숨 걸고 외워라 라고 했던 기본식. 자, 이걸 이용해서 풀었던 거고, 두 번째 문제 2번 y제곱 z 그 다음에 yz제곱 z제곱 x zx제곱 x제곱 y xy제곱. 자, 이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인데, 문자가 여러 개니까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x에 대해서 뭐 내림차순으로 써도 괜찮고, 보통 항해수가 짝수기가 있을 때는 두 개씩 묶어서 생각해도 나쁘진 않아. 자, 한번 얘는 두 개씩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둘 묶어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묶어서 식을 쓸 수는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써주면 이거는 yz 곱하기 y 플러스 z, zx 곱하기 z 플러스 x, x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자, 문제를 풀다가 우리 중간에 이런 놈이 나오면, 이거 기억나요? 자, 이놈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알아? 이놈이 나오면 항상 x, y, z 합이 a니까 x, y, z 합이 a라는 것을 이용해서 x, y 더하기 z는 뭐랑 같은 거다? a에서 x를 뺀 거다. a 빼기 x로 바꿔라. 기억나죠? 자, 문제에서, 자, 이런 놈들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x, y, z 합이 a인 걸 이용해서 주어진 이 식을 a-x로 바꿔야 됐었어. 얘는 a-x야. 그럼 마찬가지로 a-y, a-z가 되니까, 그 얘를 전개해주면
이거 A로 묶어주면 묶이는 것은 YZ, ZX, XY니까 뭐 XY도 있고 YZ도 있고 ZX도 있는 거로 묶일 거고 묶이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XYZ, 마이너스 3XYZ네요. 끝났죠? 얘가 B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B 마이너스 3C가 되네요. 됐다. 그쵸?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쓸 수는 있어요. 자, 넘어갈까? 자,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하나만. 자, 이 문제 풀 때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단원을 위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3차 방정식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 식을 보는 순간 이제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고차 방정식 단원까지 간 순간 우리는 얘랑 얘를 알면 3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가야 되죠. 3차 방정식의 작성. 어떻게 보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세 근을 x랑 y랑 z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니? 세 근의 합. 둘 근의 곱, 세 근의 곱을 알고 있는 3차 방정식을 만들면 주어진 이 식은 t 세제곱, 세 근의 합이 a니까 마이너스 a t 제곱, 그 다음에 얘가 b니까 더하기 bt 마이너스 c 이꼴 0의 세 근이 모인 거다. x, y, z인 겁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추후에 다루게 되는 단원이고요. 이미 기본을 하면서 했던 부분일 테니까 그냥 잠깐만 언급하고만 넘어갈게요. 자, 우린 지금 풀 때는 사실 얘랑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x, y, z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냥 대칭형을 이용한, 이미 대칭형 꼴이 결과였고 대칭형을 이용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부터 1번과 2번을 푼 거였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x, y, z를 더 구할 수도 있다고. 그것은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작성하고 얘를 만족하는 근을 구하면 돼. 그런데 잘 생각해봐. 3차 방정식 근 어떻게 구했죠? 3차 방정식의 근 어떻게 구하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잖아.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했다? 인수를 하나만 찾아서, 얘가 0 되는 값 하나를 찾아서 나머지는 조립제법으로 구했었지. 그죠? 그렇게 해주면 x, y, z도 이 실제 a, b, c 값을 알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랑 관련된 문제가 사실 뒷부분에 연습 문제 하나에 나옵니다.